네,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오늘도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자동차 업계 얘기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미래 성장 동력, 뭐 요구는 많아지고 그리고 힘은 좀 딸리고 여러 네. 가지 좀 불편한 사항들은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힘을 합쳐서 시너지를 내자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이 푸조가 네. 합병을 공식화했단 말이죠. 네. 이게 가지는 함의가 있을 것 같아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예. 업황이 안 좋으면 이렇게 M&A나 그리고 그쵸. 어떤 자율적으로 예. 우리 덩치를 키우겠다라고 예.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변화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작년까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작년까지 보게 되면 내연기관 중심의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상당히 위축됐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고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연간 판매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년 동안 역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보여지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5% 이상 전년 대비 감소할 정도로 상당히 위축폭이 심했는데 그나마 올해는 좀 나아지리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한 0.4% 성장이라고 하게 되면 네. 여전히 작년의 여파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른쪽에 나오는 지역별 그림을 보게 되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심각하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 중국과 인도입니다. 특히 신흥국의 대표 주자라고 하는 중국이나 네. 인도 모두 다 두 자릿수 이상으로 어떤 하락세가 커지고 있다라는 네. 쪽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에 따른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기저효과 때문에 다시 플러스권으로는 들어오겠다고 보여지고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선 그렇게 썩 만만치 않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현주소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어떤 자동차 업계 안에 종행 합병이 확대가 되는 움직임 속의 하나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푸조가 합병을 하면서 특히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유럽 시장의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6.5%대 그리고 푸조가 한 17%대 이 정도 되는데 이게 합병이 되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을 좀 더 끌어올리겠죠. 그런 상황과 함께 아무래도 갖고 있는 브랜드들 대표적으로 뭐 지프나 피아트, 마세라티, 다찌 이런 브랜드와 함께 또 시트로엥, 푸조 관련된 브랜드들 이런 쪽이 같이 합병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피아트 그룹 같은 경우는 미국의 완성차 3위 업체인 크라이슬러의 2009년도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한 10년 만의 변화라고 알려져 있고요. 게다가 지분 비율이 5대5 정도로 한 1년 3개월 안에 합병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글로벌 4위 업체까지 도약하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동향을 보게 되면 그래도 폭스바겐이 가장 많이 파는 1위고요. 그다음에 르노, 닛산, 미쯔비시가 2위, 게다가 도요타가 3위 정도로 되고 있는데 이번에 합병을 통해서 이 두 회사는 한 4위 정도의 규모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강한 3위 안쪽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4위 정도 수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현대기아차는 좀 근소한 차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한 6위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이 시장 확대력이 시장 지배력이 확대가 되면서 아무래도 연간 110억 유로 정도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4조 원 정도 되죠. 이쪽에 영업이익까지 가능하겠다라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합병에 대한 기대감은 초기에는 커지는 게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앞으로의 숙제도 만만치 않다라고 그렇죠.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덩치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피아트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는 아직 또 모델이 기존 모델밖에 없다. 새로운 모델이 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관점과 함께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어떤 결과가 썩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아직까지 북미 시장의 의존도가 높다는 부분들이 하나의 약점으로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특히 이탈리아 피아트 공장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57%밖에 안 됩니다. 이탈리아의 노조가 상당히 강성이다라는 쪽에서 이번에 합병에서도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높고요. 게다가 또 양사를 합쳤을 때 중국 시장은 역시나 거의 점유율이 미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크고요.
또 연간 37억 유로를 비용을 절감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약속 실현이 될 수 있을지도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려가 큰 부분들은 이제 과거에 독일의 다임러가 크라이슬러를 인수했다가 실패했던 경험들, 예, 예. 한 98년도에 합병했다가 2007년도에 결별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패 사례가 다시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 아직 그렇게 만만한 움직임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주가는 기대감보다 우려감이 더 크다라는 관점들이 반영되고 있는데 화면을 보시게 되면 양사의 주가 흐름들 추이를 보게 되면 합병 발표 때가 고점이었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 주가가 차익 매물과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모습들로 하향되고 있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 도전이 만만치 않다라는 쪽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시장의 우려가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이 푸조가 합치게 되면 세계 4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뭐 GM이나 현대 기아차를 뛰어넘는 겁니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보셔야 되는데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고 해요. 브랜드 파워가 과연 셀 것인가, 그리고 뭐 중국 시장에서 위상도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네. 또 얘기도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양사가 좀 힘을 합치기로 했다라는 부분 포인트로 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흐름인데 공유 차량에서 손을 뗀다고 합니다. 카쉐어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익성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그렇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자동차 예. 특집입니다. 네. 오늘은 또 글로벌 예. 자동차 업계 쪽에서 공유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러니까요. 예. 약간 잡음이 나고 있다는 쪽도 한 번쯤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원래 글로벌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소유에서 공유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해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예.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글로벌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 지금보다 앞으로 지나면서 한 2035년, 2040년까지 빠르게 성장하면서 특히 글로벌 자동차 공유 보유 대수 같은 경우는 한 2040년 가게 되면 16%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장밋빛 전망이 상당히 컸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18년도만 하더라도 글로벌 자동차 차량 공유 투자 금액들이 한 425억 달러, 그래서 전년 대비 한 200% 늘어나는 움직임까지 보여줬고요. 특히 미국 중심으로 해서 한 56%, 특히 북미 쪽에 56%, 그리고 아시아가 한 30% 정도 담당할 만큼 그만큼 빠른 성장은 미국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네.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다가 자동차가 공유로 가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어떤 거점에서 또 다른 자전거라든가 전기 스쿠터가 연계할 수 있는 확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화물 운송 중개까지도 나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공유 사업이 좀 부정적으로 바뀌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사례들이 이 자동차 업체들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임러와 BMW가 이제 자동차 공유 관련돼서 합작 벤처였던 쉐어나우라고 있는데 예. 이 회사가 작년 2월 달에 합병하면서 한 10억 유로를 같이 투자를 받았고요. 게다가 한 900개 도시까지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계획을 보여줬지만은 벌써 지금 사업을 철수하고 있고요. 아유, 예,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북미 지역이나 영국 런던, 그리고 이탈리아, 벨기에 쪽에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는 네. 좀 더 어떤 이 공유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충격이 아닐까라는 예.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나 미국의 GM 같은 경우도 2018년도 7월 달에 출시했었던 차량 공유 서비스 메이븐을 작년 4월 달부터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또 포드 같은 경우도 작년 1월 달에 출퇴근 공유 버스 공유 서비스인 체리엇을 중단했고요. 차량 구독 사업도 매각하고 또 의료 운송 서비스라고 하는 고 라이드 헬스도 중단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자율주행차 사업에 집중하겠다라는 쪽으로 어떤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을 하죠. 그런 상황 쪽에서 아무래도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라고 하게 되면 비용은 드는데 소비자의 관심이 떨어진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우버라든가 리프트와 관련된 쪽의 주가나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그대로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우버 같은 경우도 상장했을 당시가 가장 고가였습니다. 예. 그런 상황 쪽에서 계속 주가는 하향하다가 이제 최근에 약간 올라오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부진하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크고요. 따라서 일단 공유 사업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어떤 시장의 확장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다.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관점과 함께 특히 기존 산업과의 상충 조절에 실패했다는 부분들, 또 하나 아직 법제가 완벽하게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각국의 어떤 저항도 만만치 않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공유 사업들을 확대시키는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네. 업계들도 이 공유 사업보다는 다른 쪽, 앞서 말씀하셨듯이 자율주행차라든가 어떤 전기차 쪽과 관련된 부분 쪽으로 다시 드라이브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쪽에 대해서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공유 차량을 버리고 있습니다. 돈이 안 벌리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장밋빛 전망은 사실 있잖아요. 네. 현대차 사업에서는 미래 핵심 기술로 이 부분을 대대적인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탈동조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고요.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미수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